좋아요. 우리 마음챙김 그라운딩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 다 편안하지만 정돈된 자세 만들어 볼게요. 척추뼈 하나하나 블럭 쌓듯이 올려놓고 그리고 고개는 약간 아래로 숙여서 시선을 아래 방향으로 모아줍니다. 코로 숨 깊게 들이마시고 폐를 가득 채운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비워줍니다. 코로 숨 깊게 들이마시며 내뱉으며 오늘도 수고했다, 애썼다. 숨 깊이 들이마시며 하루 동안 고마웠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내 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주의 기울여 봅니다. 내 표정에서 묻어나는 감정은 무엇인지, 내 손에서는 어떤 긴장감이 있는지, 우리 몸 구석구석에 담겨 있는 오늘 하루에 많은 역사가 담겨 있어요. 내가 인식했든 인식하지 못했던 보고서 놀란 것, 듣고서 놀란 것, 내가 생각으로 지어낸 그런 긴장감은 없었는지, 안식하듯 이곳에서 평안한 시간을 나에게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 봅니다. 숨이 고르게 들어오고 고르게 나가는지, 깊이는 어떠한지, 숨이 차분해졌을 때 자세가 더 단단해지는지, 아직 기운이 없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어떤 에너지를 가득 부어주고 싶은지도 떠올려 봅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천천히 눈을 떠줍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마지막 시간인데, 감사라는 게 저는 모든 세상의 이치가 나와의 관계가 풀어져야지 되는 거가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나 자신하고의 관계가 풀어져야 외부에도 감사가 나오고 세상에도 감사가 나오고 뭐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감사가 나오지 내 안에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고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는 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감사할 때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위축감을 느끼면서 감사를 하는 저자세가 되는 느낌이 또 되게 이게 꺼림칙하게 남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이렇게 좀 우월한 입장으로 좀 너무 과잉 포장이 되어 있을 때는 또 내가 또 남들을 좀
긍휼히 여기는 뭐 이렇게 좀 남들을 아래로 보면서 좀 불쌍해하는 듯한 자비와 연민을 막 베푸는 막 이런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서 자신하고 관계가 정말 이렇게 투명하고 존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외부랑도 감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이제 문화권에서 제가 이제 자료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연구자들이 문화권의 감사의 패턴이라든지 성별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세대별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돌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악재가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로 막 시대적으로도 되게 그 침입도 많았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막 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갑자기 좀 막 개발도상국 갔다가 지금은 막 세대가 지금 애들은 또 선진국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 간 격차도 너무나 크고 그리고 유교, 불교 막 천주교, 기독교 막 와가지고 막 뭔가 도와준답시고 하면서 이제 가치관을 막 오합지졸 섞어놔가지고 저희가 되게 힘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별로 봤을 때는 자율적이고 관계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했을 때가 가장 건강하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자율적인 게 아니라 위계적이고 뭔가 타율적인 타인 위주의 배려 문화란 말이에요. 배려가 너무 과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공손해야 되고 윗사람한테는 좀 그 윗사람이 말하면 들어야 되고 막 이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왜곡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책에서 이제 나온 거나 뭐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예로 사례로 들었던 거가 한국인 한국인을 딱 지목해서 진짜 한국인이었다고 해요. 그 사례에 나온 게. 한국인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유학생이 부모님한테 이제 받았던 은혜라든지 감사함을 느꼈던 순간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기억해내고 편지를 쓰는 그런 주제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국 그 학생이 자기가 막 편지를 쓴 거를 부모한테 읽어줬을 때 부모님들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음. 너는 부모를 뭘로 보고 이거는 부모가 남도 아니고 부모한테 이런 걸 감사하다고 하는 거가 나는 남같이 느껴져가지고 더 거리감이 느껴진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제 서구 문화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 정서에서 봤을 때는 호들갑이죠. 막 너무 기쁘다 네가 뭐 이렇게 알아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고 뭐 사랑한다 막 이러면서 안아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암 수술을 하러 가시는데 자식들한테 피해 주기 싫어가지고 함구하고 다 퇴원하고 그리고 나서 수술 다 끝나고 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쉬고 나서 손 안 갈 정도의 그 차도가 있은 후에 이제 슬며시 그랬어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이 딸이 상담을 와가지고 난 너무 거리감이 느껴졌다. 남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정서적으로 너무 멀리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려가 주는 거리감이 여기서 있는 거죠. 배려가 주는. 그렇게 봤을 때 이 딸이 살아가면서 뭔가 되게 막 불편함이 있을 때 부모님한테 편하게 가서 장녀로서 편하게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만약에 막 이렇게 기대 왔을 때 굉장히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거리가 너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가 시작이 된 게 타인한테도 뭔가를 싫은 말을 하거나 어려운 말을 하거나 힘든 말을 하는 게 되게 배려 없는 짓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이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사람 간의 거리를 멀게 하고 잘 들여다보면 불신이 들어있어요. 불신이 뭐냐면 내가 편안치 않을 때 상대는 나를 수용하지 않을 거야라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도 막 민폐 끼칠까 봐 막 엄청 조심하고 민폐 끼치면 타인들도 나를 되게 질책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이 높아지고 두려움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되게 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뭔가 실수를 하거나 좀 부족하거나 뭔가 부탁을 하거나 막 이럴 때 되게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관계도 그리 나쁘지도 않아요. 나보다 기는 덜 쓰는데.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 내가 좀 편안하게 했을 때, 편안하게 살아갈 때, 나 자신한테 혹독하겠죠. 민폐 안 끼치려면.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한테 좀 편하게 하고 타인한테도 감사를 뭔가 부탁을 했을 때 부탁도 그리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유연하게 사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한데 그게 참 어려운 게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자료 준비하면서 재밌었던 게 제가 여기다가 쓰기를 뭐라고 썼더라? 제가 쓰기를 편의점 가서 스테이크 주문하지 말라고 썼어요. 이게 우물 가서 숭늉 찾지 말라는 말을 쓰려고 하다가 약간 조금 더 와닿게 쓰고 싶어갖고 편의점 가서 스테이크 주문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썼는데 남자한테 감사를 감사나 칭찬이나 공감을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연구 결과에서도 남자들이 감사함을 못 느껴요, 여자보다. 왜냐면 뇌가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긴 한데, 뇌가 뭔가 일로 만들어요, 다. 뭔가 인풋이 있으면 다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머리로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갔어야 되나. 뭐 칭찬, 고마움, 이거는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막 이렇게 동화돼가지고 아,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내 마음에 어떤 게 울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잘했네. 평가로 가는 그거는 좋네. 평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딱 여자들이 이제 밥맛이죠. 뭐 너 네가 뭐 상사야? 평가하고 앉았어? 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그게 성향상 뇌가 왜냐면 토끼가 나타나면은 아 귀엽다 이게 아니라 저거 잡아야 되는데 빨리 튀어나가서 저거 잡아야 되는데 어느 만큼 뒤에 좀 참았다가 어느 순간에 잡아야 좋을까 막 이 생각을 하고 살았던 유전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이들이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는 게 저요. 가능해지는데 이게 왜냐면 전략적으로 필요한 거를 충분히 느낄 때 남자들은 열심히 연습을 할 거랍니다. 왜냐면 직장에서 막 뭔가를 리액션을 해줘야 되거나 뭔가 관계를 이뤄나가는 게 필요할 때는 그들이 이제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꼭 하나 이제 제가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감사하지 않아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감사하지 않아야 되는 순간. 어떤 순간일까요?
제가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봐요. 상담하면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예민한 분들 중에서도 있고 예민한 분들 중에서 주로 많아요. 과잉 긍정화 시켜버리는 경우. 부정적인 걸 못 보는 분들이에요. 부정적인 거를 다루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로 그냥 자버린다든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자버린다든지, 아니면 좋게 생각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막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다 막 긍정적으로 바꿔버린다든지, 부정적인 거 안에 함께 머무르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감사를 할 때 잠시 멈춰야 돼요. 잠시 멈춰서 감사로 그냥 내가 이거를 덮는 상황이 아닌가. 이것도 그냥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이것도 감사하되 어떤 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게 아파, 어떤 게 힘들었어, 어떤 게 불편해. 이거를 직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챙김에서 그냥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판단 평가를 멈추고 주의 기울여서 관찰하세요. 그러잖아요. 딱 우리한테는 순간적으로 인풋이 딱 있어요. 자극이 딱 들어와요. 자극이 딱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게 내 안에서 주의가 기울여져서 뭘 봤다, 뭘 들었다, 어떤 느낌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이전 경험하고 네트워크를 막 형성을 해요. 그러고 나면은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이 좋다, 좋아서 죽겠다. 그럼 집착, 계속 추구하고 나쁘다, 싫어서 미칠 것 같다. 그러면 혐오, 절대 안 보고 싶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적을 만들고 막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막 적을 만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 너무 이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 막 MMPI 검사하면은 공격성이 막 30 이하 막 30 막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못 봐요. 그 분노 반응이나 막 공포나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러 갔는데 피나 막 이러죠. 막 죽이는 장면 나오면 막 귀 막고 막 못 봐요. 그게 내 안에서 막 잔인한 생각이라든지 막 너무 막 이기적인 생각이 막 이런 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왜곡을 하면서 좋게 생각해야지. 이랬을 거야. 막 우리 엄마들이 막 우리 따독일 때 많이 썼던 방법. 이유가 있었을 거야. 좋게 생각해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내가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곡되게 나만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이런 피드백을 받아요. 제대로 안 보고 제대로 안 느끼고 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니? 건성이니?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좀 뭐 둔해 뭐 이런 거를 듣는 분도 있고 좀 덜 공감적이에요. 덜 공감적이고 수행 위주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 또한 깊이 들어가서 내가 느낀 거가 감사해야지 아무거나 막 그냥 감사를 하면은 이게 감사도 과유불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사도 너무 헤프게 많이 쓰면 안 좋대요.
감사에 무뎌질 수 있으니까 감사도 적절하게 내가 정말 포착해서 정말 느꼈을 때 감사하는 게 좋고 감사를 표현할 때는 막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보잖아요. 그러면 남자들 막 50대 막 40대 후반 남자들 아내가 막 이만큼 화가 나서 와요. 그 나이 되면. 화가 나서 참았던 거 쌓였던 게 막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공감을 못하냐. 저런 남자는 처음 봤다. 말도 안 하고 공감도 못하고 말하면 성질이 난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여성분들이 하는데 남성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다 느껴요. 정말 다 느껴요. 근데 언어화가 힘든 거예요. 이거를 말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얘기하셨던 거를 그냥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또 머리를 하얗게 지워요. 무슨 말 했었는지 기억을 못 해요. 어떤 걸 느꼈었는지. 그래서 언어로 표현할 때 아주 짧게 간결하게 그 순간 느꼈을 때 바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감사를 전할 때 요령이 있어야 돼요. 요령이. 어떤 요령이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이 그냥 무턱대고 고마워, 감사해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뭐 이러면 와닿지 않잖아요.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립서비스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했던 행동에서 어떤 것들이 감사했는지, 내가 뭐가 좋았는지는 안 해도 되고 뒤로 보내는 게 좋고 당신이 어떤 것들이 굉장히 감사했다. 당신의 수행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하는 거가 효과적이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관찰한 거를, 내가 느낀 거를, 너로 인해 내가 느낀 거를 너의 강점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우, 어쩜 이렇게 세심해요. 정말 세심하시네요. 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게 가족한테도 못 받은 건데 너무 고마워요. 라는 게 너의 세심함에 대해서 내가 감동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세심함은 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의 강점. 나한테 그런 면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은 좀 제가 좀 꼼꼼하고 좀 사람들 잘 살피기는 해요. 뭐 이런 반응이라든지 그가 갖고 있는 기질적인 특성이나 행동에서 두드러지게 뭔가 애쓰고 있는 거, 노력한 거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도 뭐 배우자한테도 아니면은 친구나 뭐 주변 회사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에서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하고 관계에서 칭찬해주고 고마워해주고 감사해야 되는 것들을 더 구체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늘려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자주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자주 하면은 과유불급이라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자기 자신한테 남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구체적인 기질적인 특성이라든지 구체적인 행동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발견하려고 관찰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관찰했을 때 내가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은 거를 느끼는 멈춤도 필요할 거고 멈췄을 때 나한테 감사함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이랬을 때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자기 확신이 길러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요가를 하잖아요. 요가를 하는데 근데 한 발로 설 때 자기 확신이 자기를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흔들려요. 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어, 뭐 오늘은 조금 더 뿌리 내린 느낌이네.
단단해야지. 이렇게 나한테 뭔가 지지해 줄 때 조금 더 좋고, 아니면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한 점에 집중할 때. 이게 이제 저희가 마음 챙김할 때는 생각하지 말고 감각 경험에 주의 기울이세요라는 얘기를 하죠.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실 때,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뭐 무슨 말 들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나한테 흔들림을 주는 어떤 생각이 스친다면 아니야 라고 그 생각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나한테 힘을 주는 뭐 칭찬해 주던지 뭐 그래도 이거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생각했네 하고 알아차리고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사고로 전환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자신에게 뭔가 선물 같은 마음 챙김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세도 바로잡고 편안한 자세 만들어 볼게요. 누울 사람은 누워도 좋고 편안하고 정돈된 자세 만들어 봅니다. 불편한 사람들은 화면 꺼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꼬리뼈부터 하나하나 정돈된 자세를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정돈된 자세 만들어 봅니다. 양 어깨를 벌려서 가슴이 움츠러들지 않게 가슴을 활짝 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수리는 하늘에서 누군가 끌어당긴다고 생각하고 척추를 하나씩 하나씩 펴줍니다. 코로 숨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코로 숨이 들어올 때 코의 점막에 스치는 공기의 온도, 바람결도 느껴봅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내 몸에 있는 긴장감 모두 비워냅니다. 코로 숨 들이마실 때 폐가 부풀어 오르고 갈비뼈가 확장되는 것도 느껴봅니다. 천천히 내쉬며 배가 등에 착 달라붙는다 싶을 정도로 모두 비워내 봅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첫 번째 호흡, 두 번째 호흡, 세 번째 호흡, 호흡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포착해 봅니다. 동일하게 숨을 쉬려고 해도 각 숨은 모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척추뼈를 하나하나 세웠을 때와 달리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 것도 발견해 봅니다. 다시 하나하나 척추뼈 세워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너지고 세우는 것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늘 있는 무너짐과 세움이기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판단하고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들들 못 깎거나 힘들게 했던 나만의 신념이 있었다면 그 신념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아마 그 신념은 내가 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낮 시간 동안 내가 날 속박했던 그런 신념은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있었던 그 신념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는 그 신념을 내려놓고 그저 알아차리고 의도한 거로 돌아가면 되겠네. 벽과 같은 신념은 버려도 되겠네. 라고 나 자신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그 신념 아래에 있는 나에 대한 기대도 찾아봅니다. 아마 잘 되라고, 멋진 사람이 되라고, 더 유능해지라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감사함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모습이 의도가 되도록 기준점으로 만들어줍니다. 뭔가 해야만 해, 그랬어야만 해, 라는 당위적인 말 대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내 모습, 그것이 의도가 되고 목표가 되도록, 본질이 되도록 나에게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나 자신에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겠다고, 의심하지 않겠다고, 다그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 봅니다. 나를 믿어주는 말을 했을 때 느낌을 마음속 깊이 담아줍니다. 코로 깊게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비워주고 몇 번의 호흡을 한 뒤에 준비가 되었을 때 눈을 떠줍니다. 좋아요. 다들 지금 경험하신 거 나눠, 나눠 볼까요?
수미님 어떠셨어요? 어, 오늘은 잘 집중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 내가 집, 집착하는 나의 모습을 처음에는 잘 떠올리지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제 모든 그 선택이나 그런 것들이 최선이어야 되고 항상 옳아야 된다는 거에 되게 많이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뭐가 제일 좋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되게 힘든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좀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냥 조금 그거에서 오는 것도 좀 편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쉽게 내려놓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스스로를 이렇게 세뇌를 시켜보자 하면서 마음을 먹어봤어요. 그래서 떠올리는 제 모습이 주말에도 남편이랑 가평에서 닭갈비를 먹자 하고서 이제 지도로 막 찾아보는데 막 고민을 하다가 한 곳을 찍어 놓고도 이게 이제 여기가 최선일까 하면서 계속 그거를 막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곳을 가도 뭐 맛있으면 맛있게 즐기고 또 아니면 아니다 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막 거기에 너무 그거를 내가 막 이 선택이 최선이어야 돼 하고 집착하는 제 모습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좀 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망고님 부탁드려요. 저 사실 수민님이랑 비슷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집착하는 모습이, 저는 항상 차선책이 있어야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걸 알지만 이게 잘 안 됐을 때 내가 변명하거나 아니면 도망갈 수 있는 차선책. 근데 그 변명의 대상이 제가 아니라 남이더라고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음, 선생님이랑 상담하면서 조금 많이 인지하고 제가 원하는 모습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이 못 버리고 어렵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용기가 부족하다. 아직도 여전히 엄마를 만족시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하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는, 전 지금 머리가 또 하얘져가지고 어떻게 말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열심히 사는 거에 집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제가 만족할 만큼 열심히 살면은 그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음 챙김 하려고 편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숨에 집중을 했는데 제 심장 뭔가 이렇게 맥이 뛰는 게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면 몸이 되게 긴장되고 긴장도 잘 안 풀리고 그런 거에 집착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요즘엔 좀 쉬고 있는데 회사 몰래 쉬고 있는데 쉬면은 쉬는 거 나름대로 또 괴로운 거예요. 오늘도 조금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남자친구랑 요거트 먹으면서 놀았는데 뭔가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남이 피해 볼 것 같고 막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저를 좀 따라다녀가지고 물론 상담 받으면서 이것도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진짜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를 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저는 여기까지고, 음, 미진님 부탁드릴게요. 네. 중간에 노트북 하던 게 날아가 버려서 다시 핸드폰으로 옮겼습니다. 핸드폰이 좀 끊기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바로 그 명상에 집중을 했고요. 생각이 좀 많이 한 번에 나와서 빨리 이렇게 머릿속에 잘 기억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금방금방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좀 집착을 하고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좀 내 안에 좀 분노나 아니면 아픔이나 좀 강해져야 될 부분 같은 걸 먼저 돌보지는 못하면서 이제 졸업해서 뭔가를 자꾸 외면적으로 성취하려고 얻어내려고 하고 살아왔던 기간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믿기에는 조금 덜, 어, 나쁜 사람들을 만나고 조금 더 괜찮은 문화가 있는 곳에 가려면 이런 데에 가야겠다, 이런 모임에 가야겠다, 이런 회사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스스로 만든 그냥 이상향을 정해놓고 그런 쪽으로 자꾸 몰두를 해서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었고, 장소마다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른 거였고, 이제 제가 덜 상처받는 곳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그 좋은 곳이라는 거는 찾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것 말고 지금은 온전히 더 저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저의 일만 누구한테 보여지지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하루 좀 더 스스로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 어,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네. 음, 그, 레온팡님 부탁드려요. 네, 저도 이제 명상을 하면서, 어, 집착에 대한 것을 좀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음, 제가 꿈이 너무 커서, 그리고 성공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서 집착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착이 이제 뭔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 나 지금 뭐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연습도 열심히 하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 나는, 좀 스스로한테 엄격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내려놓고, 그러면서 내려놓은 스스로 자신에게 이제 좀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 다만 요즘 좀 편해지긴 했는데, 심적으로 편해지긴 했는데, 또 너무 편해져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운동도 쉬고 싶을 땐 쉬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기도 하고, 또 놀고 싶을 땐 놀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을, 어,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뭔가 그래도, 목표를 성취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관리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지는 내 모습을 보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또 지금 너무 또 편해지면 또 그런 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 근데 스스로에게 되게 좀 스스로를 편하게 하는 그런 감사함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이게 너무 좀 방관하게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명상하면서도, 감사함은 느꼈지만 또, 이게 맞는 건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저는 다음, 야호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처음엔 좀 집중하다가 어느새 잠에 많이 빠지면서 졸았는데 하면서 제가 타인의 평가나 잣대에 많이 휘둘리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서 내 자신한테는 좀 냉정하고 냉랭하게 대해왔는데 스스로를 이렇게 닿아서 느끼는 시간을 가지니까 내가 원하는 걸 들려주고 싶고 또 최우선적으로 좀 돌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서 또 한번 이렇게 시간 닿을 때는 계속 좀 반복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드미님 말씀해 주세요. 뭔가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뭐 집착에 관한 거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음, 뭐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집착은 뭔가 좀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좀 뭔가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뭔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뭔가 의지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다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다가오는 거 이런 것도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이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고, 음, 뭐 그런 게 계속 되다 보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좀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게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당연히 사람과의 이런 접촉이 없을 거고,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내 잣대대로 이제 세상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서 뭔가 좀 뜨끔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래서 그 면접 현장에서 뭔가 내 잣대로 또 판단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막상, 이거를 어떻게 좀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또 막막하기도 하고, 음, 뭔가 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저격당하는 듯한 좀 느낌을 받았고, 되게 좀 아찔했던 느낌도 받았고, 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느끼고 있는 거를 전부 말을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하신 분 있나요? 예나님. 예나님 해주세요. 네, 사실 저 명상 하다가 진짜 완전 바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모임을 하면서 지금 6주가 흘렀잖아요. 근데 제 마음 상태가 정말 많이 편해져서 잠이 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집착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집착하시는 부분들이 저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뭐, 그냥 앞으로만 나가야 될 것 같고, 뭐, 욕심이 나고, 뭐, 불안하고, 근데 그런데 그 불안함이 만든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 불안이 느끼는 이유가, 어,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뭐, 혹은 뭐, 안정을 찾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계속 바꿔나오고 싶어서 그런 감정이 드는 건데, 오히려 그 감정이 지배해서 만든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즐기자, 이렇게 그냥 정말 제 감정에 인식을 하고, 뭐, 그렇게 살아보자. 지금 저도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갑자기 막 숨이 안 쉬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그러면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처음에 그 유학생 그 뭐지? 부모님의 감사 편지를 썼는데 부모님이 이해를 못 해주셨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저한테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유학생이었고, 그리고 그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오래 살았고, 근데 제가 지금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 상사랑 부딪히는 이유도 사실 서로가 생각하는 배려가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또한 저의 부모님이랑도 부딪히거든요. 어, 그런 문화적인 거를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 네. 좋아요. 여러분들 소중한 경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인간의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삶의 태도를 사고로 풀으려고 그러면 되게 엉켜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 활동 있잖아요. 운동이라든지 신체 활동을 할 때 포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흔들리게 하는 거, 내가 불안할 때 어떤 어떤 자세에서 불안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시도해 봤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에너지가 나한테 오는지, 이거를 운동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 그거를 삶의 태도로 적용할 만한 것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운동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느끼면서 하려고 해보세요. 느끼면서 하려고 했을 때, 아,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어떤 게 더 잘하게 되는지, 효과가 좋은지, 더 단단함을 느끼는지, 뭐, 구기 종목을 할 때는 더 적중률이 올라가는지, 집착을 뺐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나를 응원하는 마음을 갖거나 의도를 세우거나 뭔가 자세를 할 때도 시계를 놓고서 저 시간만 가면 되는데 막 이랬을 때는 불안감이 올라가는데 그냥 그 온전히 내 근육 하나하나에 집중을 할 때는 더 단단함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수행 결과에 내가 집중을 하거나 목표치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 그 접촉감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일상에서 나를 조절하고 나를 돕는 데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세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선생님 이제 설명하실 때 초반에 이제 어, 그 부정적인 것을 좀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것도 직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게 너무 긍정적이다 보면은 그 이제 좀 긍정 왜곡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감사함도 좀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이제 너무 감사함을 느끼면 또 과유불급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도, 어, 이해를 하고 있지만, 어, 그 부정적인 거를, 어, 어느 정도 현실에 직시하고, 그런 거를 이제 얼마나 받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또 이렇게 헤쳐나가야 될지, 해결책을 찾아야 될지,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음, 내가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문제를 이제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그래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걸 좀 잘 해결해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지, 그, 그 선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음, 너무 집착이 심했었던 것 같아서 그 집착의 크기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그거를 내려놓으면서 편해지긴 했는데 또 너무 편해지니까 제가 정말 뭔가 꿈처럼 원하는 것이 좀 멀어지는 느낌을 좀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 기준에서 이게 선이 좀 잘 이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선을 만드는 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 너무 좀 빠지게 되기도 쉬운 것 같고 또 너무 또 자신을 또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음, 네. 그 안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들은 게 내가 뭔가를 막 집착하고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막 그 대상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있지만 그거를 못 해냈을 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뭔가 주변 시선이나 주변의 평가도 있었을 거고, 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서 파생되는 피로감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다 내려놓고 퍼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그 피로감에 의한 소진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 애정의 변화인지 대상과 애정의 변화인지 아니면 어, 그 다른 무엇인지 그거를 내가 깊이 들어가려면 뭔가 이렇게 수치스러워하는 거라든지 뭔가 나의 판단이나 평가 같은 것들이 걷어져 내야 돼요. 내가 창피하고 나를 뭐 어떤 절대 기준이 있어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느끼기에 이런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게 있으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야지. 내가 돕고자 해야지. 내가 나를 진짜 도우려면 쉬겠다 그러면 더 쉽게 해주는 게 필요할 거고, 뭔가 열정이 식었으면 어떤 열정이 식었는지, 뭐 애인도 예전과 달리 내가 그 애인을 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선호도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인간의 마음은 다 계속 바뀌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약간 느슨해지는 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마음 챙김하면서 만나시길 바래요. 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확실히 좀 수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좀 그럼 내가 너무 퍼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좀 불안함과 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러면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고 있을 텐데 나 이래도 되나? 나 이러면 좀 문제인 거 아닌가라는 좀 수치심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솔직히 좀 제 스스로한테 방관을 할까 봐 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 스스로한테 저의 어떤 이 힘든 상황에서 어, 이렇게 방관하고 걱정하는 게 이런 것도 하나의 엄격함이 아닌가, 좀 엄격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한테? 뭔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요, 나를 못 믿고 의심하는 그거를 없애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자의 질문도 그렇고 후자의 질문도 그렇고 다 나에 대한 확신이 되게 떨어지는 질문으로 들려요, 저는. 그래서 계속 마음 챙김을 하면은 계속 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어떤 평가도 하지 말고, 그냥 어떤 내가 원치 않은 생각을 하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뭐, 감정 안에 푹 빠져 있거나, 이런 원치 않은 명상하고 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어떤 비난, 평가도 하지 않고, 그냥 의도했던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걸 연습을 주구장창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을까요? 저 질문이 네. 있는데요. 제가 특히나 저희 회사 동료가 무슨 조그만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는 아닌데 막 이런 생각들이 그 떨쳐지기가 어렵거든요. 그 근데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요, 그 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 주로 그렇게 저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영어로 미팅을 하니까 근데 저희 팀에서는 영어, 한국어가 제가 제일 편해요. 근데 팀장은 한국어가 편하신 분이고 새로 오신 분한테 통역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면 될 부분을 못 알아들었어요? 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뉘앙스를 저는 한국어도 이해하고 영어도 이해하니까 저의 슈퍼바이저는 한국어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팀장이 어떻게 말했는지 그런 걸 잘 이해 못하고 그냥 쭉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저 혼자 아,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아, 이거는요, 예나님, 존중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편감 같이 저는 느껴졌었는데, 약간 무례한 거에 대한 불편함, 예나님의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무례한 게 많거든요. 그 팀장님이. 음, 네, 그런 모습을 볼 때 저한테도 무례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편감이 나한테는 되게 걸림으로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유독 나한테는 그게 걸린다고 내 마음이 자꾸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마음 챙김하면서 이렇게 가라앉히다 보면 내가 걸려있는 마음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올라요. 내 삶에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게 아무 때나 막 떠오르면은 불편하니까 마음 챙김을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오랜 시간 하다 보면 나한테 이렇게 불순물들 있잖아요. 걸림을 주는 것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 그때 내가 되게 친절한 마음으로 맞이해주고 친절하게 그 감정들을 마주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자 들여다보기도 하고 다독여주기도 하고 나한테 누군가가 존중하지 않았던 경험이나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내 스스로가 되게 힘들었던 기억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인식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음. 그게 나에게는 그럴 만한 경험이 있었던 거지, 그런 나를 뭐 나쁘다, 왜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좋아요. 우리가 마무리 인사로, 진짜 6주가 금방 갔네요. 여러분들, 이게 감사가 6주 동안 막 성장하기보다는 이 자료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쁜 상황을 좋게 보라는 게 아니라 이 나쁜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당장은 어떤 게 아프고 근데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고 내 성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삶을 수용하는 거. 예, 파도를 타고 가라 그러잖아요. 파도에 저항하지 말라고. 파도를 타고 가면서 즐길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는 감사를 일상에서 해나가시길 바래요. 모두 한 단어로 안녕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미지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스스로 더 서로서로 존중하고 제가 제 자신을 더 존중해서 억지 아닌 감사를 조금씩 진심으로 실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야호님 부탁드려요. 네. 다시 또 만날 때까지 빠빠이. 저는 예나님이요. 저는 선생님도 감사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은 게 다른 사람 말을 귀 기울이는 것도 힘들잖아요. 제 말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많이 그 솔직하게 경험을 얘기해 주셔서 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망고님 말씀 듣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 경험 들으면서 가끔은 그렇거든요. 이 얘기도 내 얘기야, 저 얘기도 내 얘기야, 나는 그럼 어떡하지? 뭔가 나는 남들보다 해결해야 될 게 훨씬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또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싹 풀리는 것들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정말 너무 소중하다라고 느끼고 또 이런 기쁜 얘기를 서로 나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참석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오게 된 저도 너무너무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고 싶고요. 또 다음 세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왠지 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그렇지만 다음에 또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다들 편안하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시니까 오늘 하루는 정말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드민님 부탁드립니다. 6주 동안 감사했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준용님 해주세요. 네. 다들 고생 많으셨고, 이제 6주 동안 또 같이 수련하면서, 뭐, 얘기도 들으면서, 저도, 사실, 저도 이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얘기도 많이 했지만, 또 들을 때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또, 그렇게 또, 이제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서 많이 깨달은 것 같고, 그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다들 원하는 삶, 이제 원하는 생활 꼭 하시게 되시길 빌고 그리고 다들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수민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도 처음 마음챙김 온지 벌써 거의 한 반년쯤이 된 것 같은데, 진짜 그 시간 동안 매주 뵈면서, 어느 날은 너무 힘들고, 어떤 날은 참 감사하다 싶은 날도 있고, 이게 저만의 그런 혼돈이 아니라 다 같이 공감하면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으면 뵙고, 다들 응원할게요. 주하님 아직 안 하셨죠? 주하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도 사실 이런 모임을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실제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상한 말 해도 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사실 저는 아직 마음을 다 못 챙겨가지고, 끝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고, 너무 지금 당황스럽고, 끝이 아니고 선생님이 다시 시작한다고 조만간 카톡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야온, 어, 야오님 부탁드릴게요. 저는 했어요. 빠빠이 해서. 그래요. 모두 행복한 시간들 되시고 스스로에게 감사할 거를 구체적으로 발견하시는 그런 일상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